월급 500만 원 받으면서도 할머니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 조선가정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입니다. 취업해서 소득이 늘면 할머니 수급이 끊길까봐 승진도 거절하고 월급 인상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걱정은 이제 접으셔도 됩니다. 500만 원, 심지어 그 이상을 벌어도 할머니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별도가구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별도가구 특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한 집에 사는 가족은 하나의 가구로 묶여서 모든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가구를 분리해서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별도가구 특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조선가정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선가정에서 손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특례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손자가 최근 월급이 500만 원이 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할머니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례가 적용되면 손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할머니의 수급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할머니의 수급 자격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 특례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령 제한이 있어요. 취업 손자녀가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1993년 4월생이라면 2028년 3월까지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할머니와 손자녀가 같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나 실제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셋째, 손자녀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5세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5세 이후에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별도가구 특례가 종료되어 한 가구로 묵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자녀의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합산되어 할머니와 손자녀 모두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5세가 되기 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소지를 분리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거나 할머니의 다른 수급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전환 준비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안내문도 발송되었을 텐데요. 건강보험 납부 안내문이 손자녀에게만 온 이유는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되어 손자녀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재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32세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78세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김소담 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김소담 씨의 소득으로 인해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할머니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가정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되면 김소담 씨의 소득은 할머니의 수급 자격 판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김소담 씨는 35세가 되는 2028년까지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할머니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가정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가정의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선가정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적용 가능성을 상담받으세요. 취업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하세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셔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소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부터 큰 고민까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